떨지 말자. 가자. 이제부터 내가 강도준이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미니맥스 최적화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훨씬 더 영상을 빠르게 만들고 이번에 새롭게 만든 커스텀 노드를 활용해서 평소 생성하시던 것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더 긴 시간에 영상을 생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공유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세이지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1메가픽셀의 15초 분량 영상을 만들 때 시간이 900초가 걸렸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쇼츠에다가 영상을 또 하나 추가로 올렸는데 이때는 17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RTX 프로 6000 GPU를 사용해도 대략적으로 1메가픽셀의 영상을 15초 분량으로 만든다 그러면 15분에서 17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메가픽셀에 불과하다. 화질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상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족감이 높지가 않았었죠. 그러다가 소울 어텐션이라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기능들이 하나씩 구현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면 하나 만들 때 23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세이지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는 17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울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적용하면은 이 시간이 10분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품질 저하 같은 것도 거의 없이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여기서 퓨즈드 모듈레이션이라는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은 품질 저하 없이 시간이 살짝 더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이지 어텐션, 소울 어텐션, 뷰스트 모듈레이션이라는 노드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9분에서 9분 30초 정도까지 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디스코드 방에서 멤버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레이턴트 업스케일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결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니맥스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며칠 정도 업스케일 관련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왜 포기를 했냐면 제가 로라를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레이턴트를 학습시키는 그런 별도의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저장소를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8만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업스케일 모델을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셋도 굉장히 풍부하고 이거는 상당히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소에 미니맥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때 보통 로라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20스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LTX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8스텝 플러스 3스텝 방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초안을 잡고 두 번째 단계에서 업스케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LTX와 동일합니다. 처음에 1차 생성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후반부의 작업을 2배로 확대를 해준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서 한 번 더 마무리해서 결과물을 출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하는 최적 세팅 값은 미니맥스 모델로 15번의 스텝을 저해상도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5번째 스텝을 고해상도로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1메가픽셀로 20스텝의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1메가픽셀로 20스텝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레이턴트 업스케일이 잘 작동을 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0.25메가픽셀로 곱하기 15스텝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메가픽셀로 나머지 5개의 스텝만 마무리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토탈 스텝이 20스텝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의 구간에서 엄청나게 저해상도의 빠른 속도로 생성을 해주고 마지막 구간에서만 다시 한번 리파인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전체 생성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얼만큼 시간이 단축되냐 지금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세이지 어텐션만 적용했을 때는 17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솔 어텐션까지 적용했을 때는 10분의 시간이 걸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레이턴트 업스케일을 적용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25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 보면 대략적으로 4분 16초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정 상태로만 쓰시는 분들은 25분에서 30분이 걸렸으니까 넉넉하게 25분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한 품질, 동일한 해상도, 동일한 시간을 놓고 생성했을 때 최적화가 끝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시면 시간이 4분 16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만 봐도 21분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반급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형님들을 위해서도 또 따로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사용된 환경은 8기가 VRAM을 사용하는 3060 Ti 그래픽 카드고요. 지금 영상을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3060 Ti에서 만든 영상이고, 이거는 영상을 한번 만들 때 시간이 정확하게 5분이 걸렸습니다. 5분 만에 영상을 이렇게 8초 분량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브 컴퓨터에서도 테스트를 끝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륙 준비 완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형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터보 로라는 안 쓰시나요? 아니면은 스펙트럼이나 어떤 캐시 관련 노드 같은 거를 안 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VRAM 공간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애초에 구조적으로 품질 저하가 너무 심한 그런 최적화는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영상이 돌아간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나의 관점으로 저는 항상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어떤 최적화 워크플로우도 나오고 새로운 제안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데, 제가 당분간은 이걸로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이 워크플로우니까 저도 충분히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결론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까지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워크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워크플로우는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처음 부분 보시면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까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에이전트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게끔 그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에 관한 설명을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크플로우를 쓰시려면 다양한 커스텀 노드 같은 걸 많이 추가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커스텀 노드 몇 개만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I 버전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휠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초보분들은 절대로 따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도 이렇게 문서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이런 걸 직접 읽어보고 전부 다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에이전트한테 이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이거 실행해줘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노드는 제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할 때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텍스트 인코더가 올라와서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전달한 다음에 샘플러로 넘어가서 샘플링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디코딩 되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컴퓨터가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완벽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한참 샘플링 도중일 때도 VRAM 공간에 텍스트 인코더의 일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샘플링에 필요한 디퓨전 모델만 100% 올라가 있는 게 베스트 환경인데 텍스트 인코더가 여전히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VRAM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텍스트 인코더를 완벽하게 내려준 노드를 끼워 놓으면 실제로 샘플링 할 때 내 VRAM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노드를 만들고 나서 레딧에다가도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노드가 있으니까 한 번씩 써봐라, 괜찮다,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댓글들이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써보지도 않고 우선 메모리 관리 이런 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크레아2로 이미지를 몇 장 만들어 봤는데 차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고 반응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너희는 쓰지 마라 하고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내려버렸거든요. 왜냐면 댓글 달려있는 내용들 중에서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추천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레딧도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좀 많고 어느 정도 고인물들이 많이 있던 커뮤니티인데 요즘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활동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는 양질의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커뮤니티였다면 요즘에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같은 걸 구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커뮤니티보다는 차라리 그냥 공식 컴퓨I 커뮤니티 쪽이랑 아니면 깃허브에서 KJ 같은 분들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게 앞으로는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말씀드렸고요. 댓글로 좋은 후기를 2개 남겨주신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솔직히 별 차이 없겠지 하고 썼는데 개쩔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드신다니까 기분이 좋았고, 밑에 보면은 개지렸습니다, 속도가 진짜 개빨라졌어요 하고 하트까지 날려주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작동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 같은 것도 없고, 이 노드는 미니맥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는 범용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한테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이거는 항상 반드시 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침 같은 걸 내려주시면은 나중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더 큰 해상도, 더 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워크플로우는 11AI에 올려놓고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코덱스나 클로드에 오셔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 작동할 수 있게 구현해줘, 이렇게 지시를 내리시면은 바로 적용을 해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